자, 그러면은 이제 141쪽부터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걸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곱의 법칙이란 거 있었죠, 그쵸? 이게 뭐였냐면은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일 때 A 그리고 B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할 때 이 두 숫자를 곱한다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어떨 때는 두 숫자를 덧셈한다. 어떤 때는 두 숫자를 곱셈한다. 어떨 때 곱셈한다? 동시에 그리고 같이 이런 표현 나올 때는 두 개를 이제 곱했던 거죠. 치킨과 음료를 같이 먹는다 이런 거 나올 때. 식사와 음료를 같이 한다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곱하기 한다.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곱하기 한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걸 하나씩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요것도 원래 정확한 명칭이 있긴 해요. 원래 순열이라는 표현과 조합이라는 표현이 있긴 해. 근데 내가 사실은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요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이 두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배워보겠다 이거야. 곱하기를 하는 건데 곱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순열이 뭐냐면요. 순서대로 나열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한다. 나열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늘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이해 가니?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요. 차이, 구별 이런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A와 B와 C와 D라는 사람이 있어. 외국 사람인가 봐.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장을 하고 한 사람은 부반장을 한다.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참고로 반장과 부반장 한 사람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 반장 해봤어? 반장 해봤어? 요즘 반장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장, 부반장 하면 시간은 좀 뺏겨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 생기부 쓸 때는 좀 좋은 게 있긴 해. 어쨌든 반장, 부반장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반장과 부반장은 어때요? 서로 구별되죠? 이해가요? 같은 직책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조금 높아, 너는 조금 낮아.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순열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런 거죠. 계산할 때는. 반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반장은 넷 중에 하나가 뽑힐 테니까 네 가지가 생기겠지 뭐. 그치? 그래서 한 명을 반장으로 뽑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얘는 부반장에 못 나가는 거잖아.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 하면은 세 가지가 있겠죠. 세 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 두 숫자를 뭐 할 거냐? 곱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장과 부반장을 같이 뽑을 거니까요. 동시에 뽑을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고 할 거라서요. 반장과 부반장을 같이 뽑을 거라서요. 이때는 두 개를 곱해서 전체는 12가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이제 순열이라 불러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반장, 부반장 뽑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왜 4 곱하기 3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거잖아. 반장, 부반장이라고 할 때 반장은 A, B, C, D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치? 부반장은 A가 반장이니까 부반장은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되거나, 그치? B가 반장이면은 부반장은 A이거나 C이거나 D이거나, C가 반장이면은 A가 부반장, B가 부반장, D가 부반장, 이런 식으로.
D가 반장이면은 A가 부반장, B가 부반장, C가 부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렇게 총 12개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해가?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반장 뽑는 방법 몇 가지? 한 명 없어졌어. 그럼 부반장 뽑는 방법 몇 가지 해서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지를 배워보겠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죠? 조금 이따 예제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조합은 뭐냐면 조합은 영어로 하면은 저게 이제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컨비네이션을 어디서 들어왔어 하면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피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컨비네이션 피자. 또 다른 것도 있어. 콤비 플레이? 이런 거 할 때도 애들이 컨비네이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컨비네이션. 이거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뽑기에 관련된 걸 보면 됩니다. 뽑기. 이거는 차이가 없어. 구별이 없어. 모두를 같은 걸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인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똑같이 아까처럼 4명이 있어. 이번에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고 싶어. 우리 반을 대표할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우리 반 대표로 장기자랑을 나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축제에 이번 축제에 우리 반 대표로 나가서 춤출 거야. 2명 뽑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럼 첫 번째 사람을 뽑아? 그럼 4가지? 한 명 뽑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 뽑아 3가지? 곱할까? 12가지일까? 이것도 12가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뽑힌 학생과 두 번째 뽑힌 학생은 차이가 없어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를 뽑고 B를 뽑았어. 그러니까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은 거지. 이거랑 B를 먼저 뽑고 A 나중에 뽑은 거랑 어때요? 둘은 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 반 대표로 나갈 사람은 A와 B 아닌가?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뽑을 때는 12가지가 나오겠지만 대표 2명 뽑을 때는 12가지보다 적게 나와요. 왜냐면 얘랑 2개가 아니라 이건 1개니까. A랑 C를 뽑아도 마찬가지죠. A, C 뽑은 거랑 CA 뽑은 거랑 같거든요. A와 D를 뽑은 것도 DA 뽑은 거랑 같죠. BC를 뽑은 거랑 CB 뽑은 게 같고요. BD를 뽑은 게 DB를 뽑은 거랑 같아요. 그리고 CD를 뽑은 게 DC를 뽑은 거랑 같아. 그래서 이걸 반장, 부반장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가지가 있는 거야. 반장, 부반장을 보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 반 대표로 보면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6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이거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나누기 2 곱하기 1. A, B를 늘어뜨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A, B도 있고 B, A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거 구하듯이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누기를 한 번 더 해서 이거는 6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를 과연 이해하느냐를 배우는 게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 갔어? 곱하기 내용은 똑같은데 둘 다 곱하기 하는 건 같은데 얘는 한번 마지막에 나누기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야. 이유는 얘랑 같은 거니까. 한 번만 세야 되거든. 두 개 이게 아니라 이거 2개를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세는 거기 때문에 12개가 아니라 6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얼마큼 찾느냐 할 때 요령은 뭐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둘이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안 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이가 나잖아. 반장, 부반장. 그치? 이러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차이가 없잖아. 우리 반 대표 2명. 그때는 나누기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141쪽에 있는 거 되게 복잡한 거 되게 많죠? 그냥 간단하게 이거 2개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42쪽에 있는 1번.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거든? 여기를 잘 넘겨야 요 경우의 수가 참고로 고1 때도 배우고 고3 때도 배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2번을 더 배운다는 거죠. 점점 어려워질 거고요. 당연히. 1번을 보면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A, B, C, D, E.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느 순간부터 예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어로 써요. 옛날에는 갑을병정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A, B, C, D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됐어. 다섯 명이 있는데요. 1번. 이 다섯 명을요.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구하래요.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요즘은 애들이 그 조회 같은 거를 안 써지 않나? 이를 조회를 서니? 조회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월요일 아침 뭐 1교시나 뭐 이럴 때마다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쫙 섰단 말이야, 애들이. 한 줄로 쫙, 이렇게 각 반별로. 1번부터 이렇게 쭉 한 줄로. 한 줄로 서요란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맨 앞에 있는 애가 마치 1등인 느낌인 거야. 얘는 2등, 얘는 3등, 얘는 4등, 얘는 5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한 줄로 쭉 섰으니까. 맨 앞에는 앞이 잘 보일 거고 맨 뒤에는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바로 다섯 명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열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인데요?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 1등 서는 방법. 1등,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1등에 세우자. 몇 가지? 1등에 서는 방법은 5가지. 요건 이해 갔니? 그 한 명이 섰지, 1등 자리에. 여기 누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섰을 거야, 여기. 그러면 2등 자리에 서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4가지겠죠? 한 명이 줄었으니까. 그럼 1등도 서고 2등도 섰어. 2명이 사라졌네? 그럼 이제 3등 자리에 서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명밖에 없죠? 3가지. 4등은 2가지, 5등은 1가지. 이 숫자들 다 뭐 한다? 곱하기 한다, 이거,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얼마예요? 얼마니? 120. 그래서 1번 답은 120가지야. 아, A, B, C, D 5명을 한 줄로 늘어뜨리는 방법이 120가지나 돼. 이거를 내가 다 보일 수가 없겠지. 다 적으면 어때?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0가지가 나온 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이해가. 그러니까 빨리 납득을 해야 돼. 아, 숫자 곱하기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2번은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요. 2명 뽑아서 한 줄. 이게 아까로 따지면은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한 줄이니까 이것도 1등, 2등 있다는 거거든, 이게. 맨 앞자리, 맨 뒷자리, 이런 식으로. 2명이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장 뽑는 법 몇 가지고? 5가지. 그래서 한 명이 사라지고 나면은 남은 4명 중에 부반장 뽑는다. 4가지가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정답 얼마 하면은 20가지입니다. 이해 갔어? 이거 천천히 잘해. 지금 여유 있잖아. 지금이 제일 여유 있을 때지, 니들. 시험 막 끝나고 한참 놀 때. 지금이 제일 여유 있거든요. 너 여러분 학창 시절에서 가장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겠어? 시험이 막 끝난 시점. 특히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을 앞둔 시점. 그쵸? 그때가 제일 여유 있거든. 그럴 때 어려운 걸 천천히 해야 돼. 어려운 걸 천천히 해야 시간도 있으니까 공부도 되지. 3번은요. 5명 중에 이번엔 3명을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세운대요. 이번엔 반장, 부반장에 이제 뭐 회장까지 뽑는 거지 뭐. 그러니까 첫 번째 반장을 뽑는다 5가지. 한 명 뽑혔으니까 4명밖에 안 남았네. 두 번째 부반장을 뽑는다 4가지. 한 명을 더 뽑아갔으니까 3명밖에 안 남았네. 세 번째 회장을 뽑는다 하면 3가지가 되겠죠. 정답 얼마야? 20에다 3을 더 곱하니까 얼마? 60가지. 4번 5명을 한 줄로 세울 건데 A를 맨 앞에 세운대요. 이거는 마치 야 A 넌 반장해 하고서 나머지 4명도 같이 세워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죠? 맨 앞자리 이미 A라고 딱 고정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셀 필요 없겠네. 무조건 맨 앞자리는 A니까. 당첨! 와 좋겠다. 와 너는 찍혔구나. 1등이구나. 그래서 맨 1등은 생각할 필요 없이 2, 3, 4, 5등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등에 올 수 있는 뭐 몇 가지겠어 하면은 4명 중에 하나니까 4가지.
그 다음 자리에는 3명이 나왔죠? 3가지. 그 다음 자리에는 2명 남았으니까 2가지. 마지막에 1명밖에 없으니까 1가지. 정답 얼마 하면은 24가지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갔어?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이걸 지우자. 중요한 게 뭐냐고? 이웃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웃한다. 여러분이 이웃이라는 표현을 수학에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 한두 번 배워본 적이 있을 거야. 뒤에 학생, 내가 녹화 중이라 지금 실명을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웃이란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이웃? 삼각형에서도 뭐 나오긴 하지. 삼각형에서 이웃한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대변이란 표현, 대각, 이게 더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아마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아니면은 문자식 배울 때 그때 이웃한다는 표현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이웃하는 두 자연수 이런 거. 이웃하는 두 자연수가 어떤 뜻이야? 이웃하는 두 자연수. x면은 그 다음 자연수는 이거 아닌가? 붙어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뜻이잖아. 뭐 이렇게 다각형이 있을 때도 요 꼭지점과 이웃한 꼭지점 하면은 얘랑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뜻이죠. 경우의 수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A, C, D 이 세 명이 뭐 같은 학교 출신인가 봐.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세 명이 같은 학교 출신인 거야, 얘네 셋이. 너도 그 중학교? 나도 그 중학교. 와, 우리 같은 중학교네? 야, 우리 같이 앉자. 셋이 나란히 앉자. 셋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 5명이 쪼로록 한 줄로 쓸 건데, 야, 우리 같은 학교니까 우리 쪼로록 3명이 붙어서 쓰자. 이런 거죠. 이런 게 몇 가지 있을까? 이웃하여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일단 이웃하는 얘네들을요, 이렇게 묶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한 사람처럼 취급.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취급. 그러면 A, C, D가 한 사람이니까 남은 사람 둘이 누구랑 누구야 하면은 B와 E지. 이해가니? 5명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이웃해서, 즉 같이 붙어서 앉을 우리 3명은 마치 한 사람. 어차피 니들 붙어 있을 거잖아. 야, 니들 그냥 묶어 밧줄로 꽁꽁 묶어 이렇게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니들 한 사람이야. 하나로 움직여, 통째로 움직여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몇 사람처럼 보이냐면 3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3사람을 일렬로 늘어뜨리면 몇 가지가 있죠? 하면은 1등 자리에 선다 3가지. 셋 중에 하나. 2등 자리에 선다 2가지. 3등 자리에 선다 1가지예요. 이건 이해 갔어요? 이렇게 적어놨더니 얘네 셋끼리, 야, 우리끼리 자리 좀 바꿀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이거는 지금 이 파란색 하나, 검정색 둘, 이렇게 총 3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서는 방법의 수예요. 이거는 한 줄로. 이해가요? 그래 놓고 나서 줄을 쓰고 나서 이 셋이서, 야, 우리끼리 자리 좀 바꾸자. 어차피 우리는 같은 이웃하는 조건이잖아. 그치?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야, 우리끼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네 셋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A, C, D 셋 중에 하나겠지. 그치? 3가지.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요? 남은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2가지, 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걸 같이 세우면 A, C, D 3사람이 이웃하여 서는 방법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푼다 이겁니다. 요 아이디어 이해 갔어요? 이웃하여라는 아이디어? 다시 한번. 얘네들이 이웃해야 돼. 얘네 셋이 이웃해야 돼. 얘네 4명이서 이웃해야 돼라고 하면요, 걔네들을 일단 한 사람 취급해요.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지만 A, C, D가 이웃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 취급하면은 얘네 한 사람과 하나. 총 3명밖에 없네. 그 3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리고 뭐 한다고? 이웃한 사람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꾼다. 예요. 이해 갔어. 이거 되게 잘 나와. 이거 이제 배우는 순간부터 이 뒤 내용들이 정말 내용이 정말 점점 산으로 가요.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생각, 한 단계 더 복잡한 생각.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야. 지금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금이. 다양한 예들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문제와 워크북을 통해서 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걸로 넘어갈게요.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3번을 보면은 이제 숫자 적기가 나오는데요.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카드 같은 거예요. 트럼프? 이렇게 1부터 5까지 각각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번, 이 중에서 2장을 뽑아서요. 몇십 몇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5라든지 41이라든지 14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런 게 몇 개가 있을까? 이것도 앞에 쓴 게 10의 자리고, 그치? 뒤에 쓴 게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2장도 서로 차이가 나는 거 보여요? 그렇잖아. 같은 1, 3을 뽑더라도 이렇게 배열하면 13이지만 거꾸로 배열하면 31이기 때문에, 그치? 두 숫자는 다른 거잖아. 13과 31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 순서에 누가 왔냐에 따라서 이게 1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보다시피 차이가 나는 개념이야, 이것도. 이것도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한 장의 카드를 쓰면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정답은 20가지입니다. 이해 가죠? 크기, 여러분 혹시 이거 크기 순으로 쓸 수 있겠어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제일 작은 숫자 12. 그 다음은 13, 14, 15일 거고, 그 다음은 뭐 21, 23, 24, 25. 그 다음은 31, 32, 34, 35. 그 다음은 41, 42, 43, 45. 마지막에 51, 52, 53, 54까지. 이렇게 총 20개가 되는 거죠. 지금 쌤이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을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불러요. 혹시 사전식 배열법 혹은 사전이란 말은 들어봤어? 니들 사전은 쓸 줄 알아? 집에 사전은 있어? 그치, 없지. 국어 사전 있어? 영어 사전 있어? 근데 영어 단어 모르면 뭘로 공부하죠? 네이버. 그치?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사전 쓰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냥 검색이야, 검색. 요즘은 다. 그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순서부터 가장 큰 순서로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필요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34는 몇 번째 수인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이해가? 17번째 나오는 수는 무엇인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문제 중에는. 그러니까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연습을 하려면 사전을 써봤어야 되는데 요즘 사전 안 쓴단 말이지. 사전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2번은 3개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이걸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요.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면 이게 각각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잖아. 자리가 서로 다르잖아. 그치? 차이가 있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개 중에 하나. 숫자 하나 썼으면은 4개 남았네?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4 중에 하나. 2개 썼으니까 3개 남았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 중에 하나. 따라서 정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얼마? 아이고, 60까지.
근데 4번 문제는 어떠냐면 0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0. 0의 존재는 꽤 중요하지. 왜냐고? 0은 맨 앞자리에 못 오거든. 그치? 맨 앞자리에 유일하게 못 오는 카드 0이죠. 그쵸? 이 0의 존재. 0이라는 카드가 포함돼서 0부터 4까지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번.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 할 필요 없지.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맨 앞자리 10의 자리에는 0이 뭐다? 그러면 10의 자리로 쓰는 건 몇 가지야? 1, 2, 3, 4 중에 하나니까 4가지가 되겠지. 이건 이해가지. 그리고 하나를 지웠는데 그 다음 자리부터 어때요? 0이 부활하죠. 0카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 두 번째 1의 자리 쓸 때는 어때? 여전히 4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리 역시 4가지가 있어서 정답은 16가지가 돼요. 오케이? 오케이. 2번. 그러면 세 자리를 뽑아서 나눌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는 0이 뭐다요? 4가지. 하지만 다른 카드 하나 쓰고 나면 이제 0이 올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카드도 4가지. 1의 자리는 3가지가 됩니다. 이해 갔나요? 정답은 이걸 다 곱한다.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얼마야 하면은 48가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정답의 개수가 보다시피 꽤 커요. 뭐 지금 뭐 60개, 20개, 16개 이런 거 정도, 뭐 20개까지는 이렇게 직접 적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정답이 막 120개, 720개 막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1440개 막 이런단 말이야. 적을 수가 없다고 정답을. 좀 쉬운 버전일 때 이해를 착착 해놔야 나중에 이제 다 안 쓰고도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5번에 뭐가 나와있어? 집중이라고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게 나와있다 이거야. 아까와의 차이를 잘 이해하느냐라고 해서 5번에 보시면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는데 1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2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와 부회장 1이라고 써야지. 2번은 임원. 임원? 애들이 임원이란 말을 알아? 임원 2명. 임원이란 표현.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임원이란 표현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임원이 뭔지 알아요? 임원? 임원. 임원이? 임원. 대표라고 하지 이걸 뭐 굳이 임원이라고 표현했어. 임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데 이게 무슨 둘의 차이가 있는지 보여? 회장, 부회장은 어때? 둘이 분명히 구별되죠? 너 회장이야? 넌 부회장인데 이렇게 구별되죠? 그쵸? 임원 2명, 대표 2명은 어때요? 구별 안 되죠? 아까 뭐라 했어? 이거는 뒤에 나누기를 해야 돼요. 2명이 있을 때는 나누기 2.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만약에 3명의 대표일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거 회장 뽑는 방법 넷 중에 하나. 한 명 없어졌으니까 이제 부회장 셋 중에 하나. 이건 12가지고요. 임원 2명은 첫 번째 임원을 뽑는다, 두 번째 임원을 뽑는다는 아까랑 똑같지만 얘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다? 나누기가 있다는 거야. 2명일 때는 이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면은 6가지예요. 아까 A, B, C, D 다 써서 해봤으니까 뭐 대충 흉내낼 수 있겠지. 그럼 6번 준영이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태백산 5곳 중 3곳을 골라 특징을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사회 선생님이면은 좀 알려줄 텐데 얘네 산에 특징이 있지 않겠어? 뭐 화산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이런 거? 아니 한라산은 그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 아니야?
몰라?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그 구멍 뻥뻥 뚫린 돌들이 많잖아. 몰라? 에이씨, 재미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산의 순서는 안 중요해요. 그냥 산이 나는 세 곳을 고르고 싶어. 그게 한라, 지리, 설악이든 설악, 지리, 한라든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세 산만 고르면 된다 이거야. 이런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표 뽑기랑 비슷한 거죠. 산 5개가 있어요. 나는 3개를 뽑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산을 뽑는다. 5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3가지겠지만 산의 순서는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는 거야? 이걸 나눈다는 거죠. 뭘로 나눠요?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6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누기 할 때 왜 이거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어떻게 하지? 6분의 60이니까 답이 10이 되겠죠. 그 차이 그냥 반장 부반장이냐 대표 둘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누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배우는 게 목표고요.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그 2학년 2학기 과정을 적어도 한 2번 더 할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때 내신 대비 교재도 할 거고 하면서 다시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어? 오늘 목표는 개념 완성하기까지만 할까? 졸려? 집에 가고 싶어? 그래도 오늘 버티면 이제 10분 10분 좀만 버티면 내일 놀지. 토, 일. 월요일 학원 가니 니들? 월, 화. 미니 방학이잖아. 얼마나 좋아. 즐겁게 놀아 이제. 넌 일본? 베트남? 넌 집에 있을 거니? 네. 집이 제일 좋아. 그치? 밖에 나가. 얼마나 피곤해. 밖에 나가. 말도 안 통해요. 밤에 나갈 수도 없어. 호텔 방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재작년에 일본 갔을 때 아이씨 호텔에 창문이 안 열려. 너 더워 죽겠는데 겨울이었거든 그때. 겨울이니까 이렇게 좀 바람을 쐬고 싶은데 창문 닫아놓고 히터가 막 들어오고 더 뒤지겠는데. 그래가지고 반바지 슬리퍼만 신고 밖에 나갔어야 돼 이렇게. 한겨울에 너무 더워서 답답해. 집이 제일 집에서 핸드폰 하면서 그치? 나중에 오늘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이제 해방이야. 자유야 자유. 145쪽에 있는 개념 완성하기 풀고 끝내겠습니다. 1번 국어, 영어, 수학, 화학 4권의 교과서를요 책꽂이에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때 수학 교과서를 맨 앞 또는 맨 뒤에 꽂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을 건데 수학 교과서가 이렇게 맨 앞에 아니면 또는 맨 뒤에 이렇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맨 앞에 꽂았다면은 나머지 3개를 더 꽂을 거잖아. 이렇게 그치? 수학은 이미 썼다고 치고.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명히 순서가 있지 않나? 분명히 순서가 있잖아. 이거는 왼쪽부터 순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곱하기 하는 거야. 첫 번째 꽂는다. 셋 중에 하나 꽂는다. 두 번째 둘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6가지죠 이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잖아. 똑같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자리 똑같이 있잖아. 그치? 똑같이 3가지, 2가지, 1가지, 6가지. 그래서 정답은 이걸 2개 더해서 12개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 가요? 왜 더하기 하는지 이해 가요? 이거는 왜 안 곱해요, 둘은? 아까 했잖아. 이쪽을 하겠어! 이쪽은 안 하겠어. 아니야! 이쪽을 하겠어! 이쪽은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쪽을 하겠어, 한쪽은 안 하겠어. 이런 게 나올 때 덧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2개를 같이 하겠어! 그게 곱셈이에요. 이거 2개 같이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책꽂이에 꽂는데 수학책에 맨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어. 수학책이 2권이요?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덧셈 하는 거예요. 곱셈이 아니라. 이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야. 어떨 때는 더하기, 어떨 때는 곱하기, 어떨 때는 나누기, 막 이런 색깔인다 이거지. 3번. K-O-R-E-A. 알파벳을 한 줄로 쭉 늘어뜨릴 때 K와 R이 이웃하는 경우. K와 R이 이웃한다. 이웃한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이웃? 이웃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네들을 한 사람처럼 취급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한 사람이고 그럼 나머지 O, E, A가 있으니까 우리 몇 사람처럼 보는 거야? 이거를 네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요? 그럼 네 사람처럼 보면은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닌가? 그치? 그리고 뭐 한다고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웃한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꾼다. 너가 앞에 갈 거야? 내가 왼쪽에 쓸게. 내가 왼쪽 할게. 이거 정한다. 왼쪽에 오는 거 정한다. 2가지. 오른쪽에 오는 거 1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4, 3, 2, 1 곱한 게 얼마? 24고요. 거기에 2를 곱한다고. 정답 얼마? 48가지. 이해가 가시고 있을까? 오늘 하고 잘 모르겠으면 어린이날 유튜브 돌려보세요. 어린이날 유튜브 돌려보세요. 5번 1, 2, 3, 4, 5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요한 건 홀수가 몇 개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홀수가 몇 개인가요? 짝수가 몇 개인가요? 할 때는요. 좀 독특하게도 이럴 때는 뒤에서부터 만들어요. 숫자를. 이해가? 왜냐면 앞에 숫자를 만약에 1을 써버리면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1의 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여기 쓸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3과 5. 그치? 근데 앞에 숫자가 만약에 2가 되면요. 이때는 뒤에 쓸 수 있는 수가 3가지가 돼요. 그쵸? 이러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뒤에 쓰는 숫자의 개수가 달라져서 힘들어져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뭐 홀수예요, 짝수예요, 이렇게 조건이 붙을 때는요. 뒤에서부터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거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아니야. 그치? 1, 3, 5. 그래서 한 장의 카드가 사라지고 나면 10의 자리에는 어때? 4장 카드를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10의 자리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12가지예요. 이게. 거꾸로 세도 된다는 거 이해 가죠? 지금 참고로 0이 없어요. 여기 0이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는 거고. 이해 갔어? 자, 7번. 여기에 0이 있네, 이제. 0카드, 1카드, 2카드, 3카드가 있습니다. 2장을 뽑아서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좀 더 어렵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 찾는 건데, 자, 지금처럼 0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거는 나눠서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지금 짝수 찾기니까 1의 자리에 누가 와야 되죠? 1의 자리는 0 아니면 2가 오는 거죠? 그쵸?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 경우. 자, 0카드는 썼으니까 남은 카드가 3개가 있네? 따라서 이런 거 몇 개 있어? 총 하면 총 3가지가 나와. 뭐, 10, 20, 30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끝이 2로 끝나는 거 어때요? 끝이 2로 끝나는 거, 이 카드는 썼죠? 근데요, 10의 자리에 0카드 못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3밖에 없어. 이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3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이거 다 합친 5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0카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닐 때는 1의 자리부터 하나씩 채우면 된다. 어느 정도 좀 요령이 생기고 있을까?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 3문제 풀고 숙제도 146쪽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워크북도 하면 되고요. 리피트는 얘기했듯이 다음 주까지는 리피트 없을 거예요, 숙제. 알겠죠? 다음 주까지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리피트 앞에 중간고사 범위 다 못 푼 거 스킵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말고사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제로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에는 좀 밀리지 말고 하라고. 선생님이 내준 거만큼 그대로 꾸준히 쫓아오면요, 숙제 분명히 100%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자꾸 뭐 핑계대고, 선생님 저 여행 갔다 오느라 못했어요. 저 체육대회 하느라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대니까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 많지 않잖아. 앞에 거 다 버리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기말고사 범위 처음부터 나갈 거니까요. 이번엔 좀 밀리지 않게 관리 좀 잘 해가면서 세 문제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9번 A, B, C, D, E 5명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뽑을 거래. 근데 A가 회장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야. 이게 몇 가지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A가 회장이니까 그냥 어차피 A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없다고 쓰고 그냥 풀면 되는 거지 뭐. B, C, D 4명에서 부회장과 총무 뽑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회장과 총무 서로 다른 거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회장 뽑는 방법은 4가지, 총무 뽑는 방법은 3가지, 정답은 12가지. 이해가지? 11번. 와, 한국인이다 이제. A, B, C, D가 아니라 한국인이다. 문경이, 지연이, 이내, 희연이, 관용이 5명이 있는데요. 농구 시합에 나갈 선수 3명을 뽑는데. 근데 문경이가 에이스인가 봐. 문경이는 반드시 뽑힌대. 야, 3명을 뽑을 건데 대표 문경이는 이미 뽑힌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럼 비슷하죠? 남은 4명 중에 대표 2명 더 뽑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방금?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 얘 나누기 해야죠, 마지막에. 이해가? 2명이잖아, 2명. 얘는 그냥 무시하라고 어차피 뽑히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4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첫 번째 뽑는 사람 4가지, 두 번째 뽑는 사람 3가지. 2명 대표니까 뭐 한다고요? 이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정답은 몇 가지라고? 이거 6가지예요. 끝으로 오늘의 라스트 팡 13번 문제. 지도 색칠하기 문제네. 나중에 이 지도가 아주 화려해질 거야. ABC라고 3개의 도형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빨초보, 빨강, 초록, 보라. 이 3개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색을 칠한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뭐 A 자리부터 순서로 칠한다고 치면 A에 칠한 방법은 이 셋 중에 하나 아닌가? 3가지. B에는 남은 2 중에 하나 칠하고 그렇지. C에는 마지막 색깔 칠하면 되겠죠. 6가지. 지금은 되게 쉬운데 나중에 가면은 막 지도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E를 칠하면 몇 가지인가 해가지고 지도도 복잡해지고 조건도 복잡해지고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한 기본기만 익히는 걸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